아들아, 이제 이 집 담보로 연금 받기로 했다. 평화로운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게 되는 건가? 이처럼 주택연금이 부모에게는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지만 자녀에게는 평생 돌아올 집이 사라진다는 충격으로 다가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오늘은 그 눈물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박진영 씨 가명. 남은 건 아내와 함께 살아온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많지 않은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가량의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자 부부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팍팍했던 생활에 숨통이 트였고 두 분은 비로소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5년 뒤 아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던 박진영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에서 남겨진 아내에게는 슬픔보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주택연금을 계속 이어받으려면 두 자녀의 동의를 얻어 집의 소유권 전체를 이전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7억 원까지 오르자 아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버지 유산인데 제 상속 지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자녀 한 명만 반대해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박진영 씨의 아내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지만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연금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 오히려 아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비극.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박진영 씨가 가입했던 전통적인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적으로 공동 상속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승계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주 작은 가족 간의 불화만 있어도 언제든 박진영 씨 가족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주택연금을 알아본 이지혜 씨 가명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상담 과정에서 이 저당권 방식의 상속 분쟁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습니다. 한 금융사의 은퇴 리포트에도 소개되었듯이 이러한 뜻밖의 유산 전쟁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훗날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부담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신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신탁 방식. 은 가입할 때 집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와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합니다. 덕분에 몇 년 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지혜 씨는 자녀의 동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연금 수급권을 자동으로 넘겨받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열쇠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분도 계십니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최경식 씨 가명은 이 제도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6억짜리 집으로 월 222만 원의 주택연금을 신청한 뒤 그 집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내놓아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연금 더하기 월세 라는 새로운 공식이 탄생한 겁니다. 최경식 씨는 주택연금과 월세를 합친 월 322만 원의 넉넉한 소득으로 식사와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편안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단순히 집을 팔아 생활하는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집으로 연금 받고 그 집으로 월세도 받는 이중 소득 구조를 만드는 적극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앞선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택연금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무지와 가족 간의 불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는 낡은 관념, 혹시 집값 오르면 손해 아닐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문제입니다. 한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심리적, 정보적 장벽만 해소되어도 잠재적인 가입 수요층은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안정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이끌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포가 아닌 상의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게.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우리의 준비란다. 부모님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택연금 가입이 상속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 시 어떤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질문하십시오. 미래의 상속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싶다면 신탁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재건축 계획이 있는 집이라면 신탁 방식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두 방식의 차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받기만 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최경식 씨의 사례처럼 주택연금을 다양한 노후 설계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 주택연금과 월세의 결합,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이주 등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이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에게 현명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안하듯 집값 변동을 연금액에 일부 반영하는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의 채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빠, 우리 집 아니었어? 자녀의 이 슬픈 질문은 어쩌면 아빠,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서운함의 다른 표현일지 모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빼앗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평생 땀 흘려 가꾼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주택연금은 결코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설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